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 번의 선택이 모여 하루를 이루고 인생을 만든다는 말인데요. 여기 주인공 베벌리 말로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선택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One day it can make your life. One day it can ruin your life. All life is 4 or 5 big days that change everything. 베벌리에게도 그런 날들, 인생을 바꾸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베벌리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남자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어필할 수 있게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브래지어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기면 아름다운 글을 쓰면서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파티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애한테 시를 써서 고백을 하는데 남자애는 그 시를 공개적으로 낭송해서 망신을 줍니다. 슬퍼하던 베벌리를 우연히 마주치고 위로하던 남자 레이. 이 남자 레이가 바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당연히 앞으로 펼쳐질 일을 모르는 베벌리는 그와 사귀게 되는데 또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합니다. 이때 베벌리의 나이는 15살, 한국식 나이로 하면 17살인데요.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할까며 아기를 낳으면 대학은 언제 가고 작가의 꿈은 어떻게 이룰 건지, 무엇보다 You are not the guy that I'm supposed to end up with. It would derail my life. 레이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주긴 하지만 학교도 안 다니고 도저히 미래가 없어 보이거든요. I know this sounds horrible, but my aunt fell down the stairs when she was, and she, 베프인 페이가 알려준 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글쓰기로 편지를 통해 임신 사실을 고백하는 베벌리.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죠. 베벌리는 죽어도 레이와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깊이 실망한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레이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레이와 결혼하는 베벌리. 장례식도 아닌데 But then there are times like this. And if there are still people by his side, then those are his real friends. 분위기 정말 참 좋죠. 그렇게 행복해야 할 자신의 결혼식에 죽상으로 앉아있던 베벌리. No, I know what's gonna happen. As soon as you graduate, your parents are gonna send you up to some fancy school, and I'm gonna be left here alone. 하지만 그때 단짝 친구 페이는 자신도 임신을 했다며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베벌리. 그렇게 페이와 함께 나란히 임신 기간을 보냅니다. 학교는 그만두고 레이와 함께 사는 오두막 같은 집엔 항상 엄마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레이는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베벌리의 병원 진료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이날도 레이와 한바탕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양수가 터집니다. 그렇게 아들 제이슨이 태어나고 레이와도 칼로 물베듯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하며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Mommy has to study. Doing everything I can to get us out of here. 베벌리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검정고시로라도 고등학교 학위를 따서 원래 그녀의 꿈이던 뉴욕대학교에 진학하고 멋지게 대학생활도 하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죠. 하지만 제이슨이 태어난 후 그 꿈을 이루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녀가 말한 인생을 바꿀 날 중 하루입니다. 바로 그녀가 지원한 대학교에 장학생 선발 면접이 있는 날인데요. 장학생으로 뽑히면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으며 다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이슨과 함께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이슨을 봐주기로 한 레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이슨을 데리고 면접을 보는 베벌리. 그녀의 글이 정말 뛰어나다며 칭찬을 받지만 We want to be very sure
not be someone who will be, Distracted. yes. 오늘따라 더 까부는 제이슨 때문에 면접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I'm not gonna get this, am I? I'm sorry, no. no. 이날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그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베벌리는 낙담합니다. 알고 보니 레오는 그날 또 술을 마시다가 베벌리가 면접이라는 것을 깜빡한 것이었죠. I woke up this morning truly believing that by this afternoon my life would be different. It's 4 o'clock in the afternoon and I'm just another angry housewife. 대학교 장학금을 받으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이후 베벌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녀가 예전에 무시하고 안 놀아줬던 친구들을 손님으로 맞으면서요. 마치 우리로 치면 일진이던 애들이 자기가 괴롭히던 친구 집에 짜장면 배달하러 가는 기분이겠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제이슨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학생일 때 자신한테 찝적대던 토미는 명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동네에 놀러왔다고 합니다. 곧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베벌리, 페이와 함께 파티를 다니던 친구 티나도 찾아오는데요. 티나는 약혼을 했다며 남편이 학교를 마치는 동안 자신도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베벌리가 그렇게 가고 싶다던 뉴욕대 말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꿈 많던 자신만 여기에 발묶여 있는 것 같은 베벌리. I'm 22 years old. That's almost 30, and I still haven't accepted that this is my life. 토미는 그런 베벌리에게 자신을 따라서 캘리포니아로 가족과 함께 이사 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남는 방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선 주정부가 학비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베벌리는 레오를 설득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심부름을 보냈던 레오가 뜬금없이 아버지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약 중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레오가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돌봐줘야만 해서 대학은 또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Sorry you didn't get to go to California. 베벌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오는 도저히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베벌리는 그런 레오에게 결국 이별을 고합니다. 레오는 솔직히 할 말 없죠. 그녀와 제이슨을 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제이슨은 자세한 명분은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를 떠나게 했다며 단단히 삐졌습니다. 레오가 떠난 후 베벌리는 혼자 생활비를 벌고 야간 학교까지 다니며 이른 사춘기가 온 것만 같은 제이슨을 돌봅니다. 제이슨을 데리고 마을을 뜨기 위해서 마약 사업에 잠깐 동참하는 베벌리와 페이. 그런데 제이슨이 무슨 신통이 났는지 집 앞에 잠깐 들른 할아버지한테 Mom's inside drying weed.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딸내미와 친구를 검거합니다. 보석으로 겨우 풀려난 베벌리와 페이는 I won't ever tell you told. 마약 알바로 마련한 돈도 다 보석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제이슨과 뉴욕으로 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항상 함께하던 페이도 뭔가 이상합니다. He wants to bring me and Amelia back to Arizona with him. If I don't see you anymore. 그렇게 페이와도 작별하는 베벌리. 제이슨도 페이의 딸인 아멜리아와 작별합니다. 제이슨은 눈치를 보다가 엄마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일렀다고 말이죠. 베벌리는 그런 제이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이슨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이슨이 이렇게 컸을 동안 베벌리는 그녀가 꿈꾸던 대로 뉴욕의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며 틈틈이 원고를 써서 드디어 책의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판본을 들고 아들 제이슨과 함께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전 남편 레오가 사는 집입니다. 레오가 집을 떠난 이후 아들 제이슨과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자전적책에 레오가 마약을 한 얘기처럼 안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법적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레오의 서명이 있어야지만 책을 출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오는 흔쾌히 사인해주려고 하지만 Ray, Ray, honey, no, stop. Ray, stop. What? Give me it. She has to give you money for this. What? She wrote a book with you in it, and she's gonna get rich. Then you get money too, ri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마지막까지 도움이 안 되는 레오. 베벌리는 화내며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레오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척하면서 아내 몰래 제이슨에게 사인한 출판 동의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엄마를 다루는 꿀팁도 알려줍니다. Even a total screw up, they want to help. It's in their nature or something. You know, I thought you just got to remember, you got to tell them that you need their help, or else they won't do it. 사실 제이슨이 여기까지 엄마를 따라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페이의 딸내미이자 자신의 소꿉친구이던 아멜리아를 따라서 지금 다니던 뉴욕대에서 다른 곳으로 편입할 생각이었거든요. No. Let me finish. I'm trying to tell you. I I've don't thought really want about to hear anymore. The answer is no. You have 2 years left, then you'll be finished.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해서 한바탕 말싸움을 하지만 그 순간 제이슨은 아빠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Mom, I need your help. With what? 정말 베벌리는 도와달라는 말에 약한가 봅니다. 워딩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흔쾌히 아멜리아에게 제이슨을 보내주는 베벌리. 심지어 지금 당장 아멜리아한테 가보라며 제이슨을 재촉합니다. I don't think I would have been better off without you. You are not what went wrong with anything. You were what saved me. 제이슨이 떠나고 베벌리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직 서먹한 감정이 남아있는 둘. Jason blames me for every horrible thing that happened in his life. Can you imagine? 영화는 베벌리와 아버지가 어릴 적 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긴 대화 없이도 둘은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나 봅니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라이딩 위드 보이즈는 갑자기 임신하게 된 꿈 많은 10대가 자신의 꿈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로맨스 코미디이지만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서 답답하다는 평도 받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찐 레트로 감성과 드루 베리모어의 사랑스러운 연기, 그리고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감동까지. 가볍지만은 나는 사랑스러운 정통 로맨스 코미디를 찾는다면 꼭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